어떻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왜 내 스몰 토크는 항상 빨리, 허무하게, 어색하게 끝날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즐거움, G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제가 요즘에 오프라인 수업을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에서 들어오는 질문들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대화할 때 어색해요. 제가 스몰 토크를 시도를 많이 하는데 그 결과가 생각만큼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제 막 실습도 하고 이제는 자신감도 생겨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시도를까지는 좋은데 돌아오는 말이 단답형으로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할 말이 없어지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물론 이게 더 나아지는 과도기긴 하지만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분들의 질문인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그게 과도기든 아니든 지금 내가 스몰 토크 혹은 내가 사람들과 말하는 게 어색한 상황이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 상황이에요. 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왜 그럴까요? 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자고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생각 그리고 마음, 이 두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촉발하는 그런 요인도 있죠. 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색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색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어색해지는 거죠. 자, 조금 더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상대가 나한테 말을 할 때 그 상대의 말을 그냥 듣고 그냥 그 상황을 흘러보내거나 그 상황을 일종의 즐긴다고 표현할까요? 그 상황을 즐기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말을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라는 것에 꽂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 말할 타이밍을 놓친다라는 거죠. 어색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을 뿐더러 평소에 안 하던 말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마음이에요. 상대가 다가와 주길 바라는 마음이죠. 조금 더 바꿔서 말을 하면 상대가 다가와 주길 바라는 마음 혹은 내가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이것은 곧 내가 다가갔을 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이 두 가지의 큰 하나의 생각, 이 생각이 상대와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내 안에 갇혀버리는 그 생각과 또 하나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인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은 실은 그 분의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의 일생에 걸쳐서 서서히 쌓여온 겁니다. 혹은 과거의 큰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굳어진 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찾아봤거나 아니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혹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거나 저한테 교육을 받는 분들은 보통의 어떠한 촉발 요인이 있더라고요. 이 촉발 요인은 크게 타인에서 일어납니다. 그 어떠한 대상이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그런 이상형, 그 이상형이라는 건 이제 애인으로서 만드는 그런 이상형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모습을 완벽하게 저 사람이 구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되고자 했던 화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부러움에서 촉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만들고 있는 인간관계가 부러워서 촉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촉발 요인이죠. 혹은 내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 인간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니 이거는 실은 불안과 외로움이라는 심리가 조금씩 파고들면서 촉발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바뀌어야겠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일종의 촉발 요인이죠.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촉발 요인일 수 있어요. 어쨌건 내가 변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이라는 것은 어쨌건 그 변화는 과거보다 더 나은 변화일 테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잘하는 분들은 관심 있는 사람에게
말을 편하게 하는 게 참 부러워요. 라고 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이런 식의 생각 혹은 말은 좀 어떤 포인트가 문제냐면 그분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도 말을 잘합니다. 말을 편안하게 잘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편안하게 하려는 시도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잘하는 분은 관심이 있든 없든 말을 그렇게 편안하게 하려는 시도를 평생을 거쳐서 해왔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부러운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그동안 노력해온 결과물이다 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자, 내가 그렇게 촉발이 됐고 그렇게 부러움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라는 걸 저한테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3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이에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서먹한 순간이 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말하다가 끊기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탕비실에서 커피를 따르다가 혹은 이 사람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말을 몇 마디 하고 침묵이 흐르는 그 시간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실은 다른 편안한 관심 있는 사람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엘리베이터에서 말 몇 마디 하고 말이 멈췄을 때 그렇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요. 뭐 그냥 말하다가 안 하나 보다 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어색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를 좀 싫어하게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어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색함이 실은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지금 내가 남을 어색하게 만들 수 있고 아직은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못하니 일단 그 서먹한 순간은 올 수밖에 없고, 이 서먹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서먹한 순간이 왔을 때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야 돼요. 그걸로 인정하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기존의 모습보다 다른 모습이 되려고 노력을 할지, 아니면 기존의 모습에 머물면서 그냥 지금 이 정도의 인간관계로 머물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즉, 여러분이 그 부러워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으로 한 걸음 걷는 걸 선택할지, 아니면 그냥 부러워하면서도 지금의 편안함을 선택할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처럼 되려는 걸 노력하는 걸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스스로를 고통받게 하는 건 바보짓인 거죠. 그건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요. 내가 저 사람처럼 변하지 않기로 선택을 했으면 괜찮아요. 그냥 거기서 머물고 그 정도의 인간관계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한정된, 내가 그냥 편하게 살면서 원래 내 모습 그대로 한정된 인간관계로, 물론 내가 모든 사람에게 편안하게 대한다고 해서 뭐 인간관계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저 사람처럼 혹은 내가 어쨌건 지금 과거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만큼 노력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방향을 정했을 때는 또 하나의 좌절이 생겨요. 왜냐하면 어떤 거냐면 저 사람만큼 혹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만큼 빠르게 변할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이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목표가 너무 멀어버리면 방향은 좋은데 그 지점만 보고 있으면 좌절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되지? 나 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어색하지? 맨날 어색한 건 당연하죠. 다른 사람들은 몇십 년을 어색했었을 텐데, 몇십 년을 저렇게 해서 된 건데.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랑 예시를 들면 제가 자주 드는 예시인데, 누군가는 체질상 살이 안 찔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우리가 만약 살이 많이 쪄 있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쨌건 지금까지 내가 먹은 거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며칠 뭐 좀 덜 먹고 운동하고 이래도 하루 먹어버리면
한 3주 정도 운동한 거 꽝이에요. 근데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꾸준히 해오다가 하루 실수하는 적 많을 거예요. 체중계에 올라와 봤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살이 안 빠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실수해 살이 찌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놔버려요. 야, 됐다, 안 되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몸은 그걸 원해요. 항상성이 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은. 근데 그 상황에서 어쨌건 그거라도 처음 시작보다는 살이 빠졌을 테니까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부터라도 계속 하는 것. 그게 어쨌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거든요. 말하기도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한 번에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시점까지 내가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분명히 변해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내가 시도했는데 내가 저 사람만큼 못한다고 내려놔 버려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 두려움, 예전에 갖고 있던 두려움을 다시 가지고 있게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차근차근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방향을 잡았으면.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이걸 실행하는 단계예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제가 LBC 화수강좌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리고 혹은 이 얘기는 지금 새로 처음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에서는 몇 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내가 자주 접하는 그런 스몰 토크 혹은 어색한 순간에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준비해 놓는 겁니다. 항상 똑같은 말도 괜찮아요. 이런 말 중에 여러분들 이 문장을 들으면 에이 뭐 그런 걸 준비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이 문장이 내가 못하는 사람이면 거울 보고 편안한 문장, 편안한 말투가 되게 연습하는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이것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안 되면. 좋은 주말 되세요? 주말엔 잘 지내셨나요? 머리 하셨네요? 오늘 진짜 화사하시네요. 오늘 좀 아파 보이는데 괜찮아요? 이런 사소한 문장들이 실은 입 밖에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입에 있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든 아니면 어딘가 두 명의 공간에서 만났든 그런 어색한 순간에 이게 툭 튀어나오게. 근데 실은 툭 튀어나오는 건 아니죠. 연습했던 그 톤 그대로 쿨하게, 편안하게. 안녕하세요. 막 머릿속에 막 굴리다가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주말에 뭐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냥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이거보다는 굉장히 밝아 보이시는데 주말에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조금 내가 관찰한 것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니까 이런 문장을 연습해 놓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과거에 제가 강의했던 정보 흘리기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추가하면 좋겠죠. 자,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문장을 외워놓는 거고, 자, 두 번째는 그렇게 내가 문장으로 툭 던져서 상대가 그 문장에 대한 답을 할 거예요. 그 답은 크게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그냥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 혹은 네, 아니요 뒤에 뭔가 문장을 실어주겠죠. 이 문장을 실어줄 때 네, 아니요여도 괜찮아요. 네, 아니요면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주말에 뭐 좋은 데 갔다 오셨나 봐요? 네, 그래요? 부럽네요.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면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몇 번 시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 문장을 말해주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문장을 말해줄 때도 중요해요. 문장을 예를 들어서 좋은 데 갔다 오셨나봐요 했는데 거기서 날도 좋고 그래가지고 제주도 가서 뭐 흑돼지도 먹고 그랬어요. 제주도 거기 뭐 렌트카도 있고 좋은 차 빌려주던데 재밌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사람이 말한 지 많은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할 말을 뭘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네라는 정보, 두 번째는 방금 뭐였죠? 뭐 흑돼지, 제주도, 그 다음에 렌트카, 좋은 차 이런 등등의 정보가 나왔어요. 여기서 뭘 선택할 거예요? 여기서 선택할 단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좋은 차 뭐 좋아하세요? 흑돼지,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제주도 갔다 오니까 좋으셨겠네요. 여행 갔다 오셨다고요? 등등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상대가 방금 이렇게 긴 혹은 많은 정보를 실은 문장을 줬으면 그때는
내가 물어본 질문과 가장 동떨어진 단어를 선택해서 다음 문장을 이어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차라는 거죠, 지금. 좋은 차. 그 다음으로 좋은 건 흑돼지겠죠. 제주도도 뭐 나쁘진 않을 거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근데 여기서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은, 여행 갔다 오셨다고요? 좋았겠네요. 이게 지금 가장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질문은, 어쨌건, 뭐, 평지에서부터 질문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상대가 그거에 대답을 할 때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려고 하겠죠. 근데 거기서도 굳이 그 질문과 동떨어진 단어를 끼워 넣었으면, 그 말을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커요. 하고 싶어 하고 있을.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그 다음 질문 혹은 그 다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팁이에요. 상대랑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가 왠지 저 단어가 굳이 이 상황에서 필요 없는데 끼워 넣고 그렇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상대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면 상대가 조금 더 쉽게 자기 이야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예시 더 들어볼까요? 어떤 문장이 있을까요? 아니요, 집에서 게임만 했는데요. 뭐 이렇게 이래서 아니요, 집에서 게임만 했는데요. 날씨도 좋았는데 게임도 뭐 재밌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는 일단 좀 부정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많은 정보를 줬어요. 자기는 게임을 했다. 날씨가 좋은 것은 알고 있었다. 좋은 날씨는 나가고 싶어 한다. 등등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는 팁은 이 사람과 이제 어떤 관계를 만들 거냐에 따라 다른데 가장 좋은 두 가지는 하나는 좋은 날씨를 좋아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게임을 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행을 갔냐고 물어봤는데 굳이 게임을 얘기했고 또 하나는 지가 날씨 좋아한다는 걸 얘기했어요. 좋은 날씨. 근데 내가 여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날씨 어쩌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그냥 그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질문한 것과 약간 다른 실은 가장 좋은 단어는 가장 먼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어색함을 이겨보는 왜 내 스몰 토크가 어색할까라는 고민을 이길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짧은 강의를 드렸어요. 제가 요즘에는 오프라인 수업을 거의 매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요일에는 워크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틈틈이 계속해서 이제 상담 원하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이런 뭐 상담, 실습, 강의 이런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간 안내와 시간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지속할 예정이니까요. LBC 방송국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곁에 두시면 여러분들의 지식에 즐거움을 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